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와 그녀가 겪은 그 다음 일들. 그의 어머니가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시작된 지 꽤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은데 기침은 도통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출근을 준비하던 그는 어머니에게 물약 2병을 내밀었다. 보통은 1병이 정량이지만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심하니 오늘은 일도 나가지 말고 푹 쉬면서 이참에 기침을 떼어내버리자고 강하게 권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래도 일은 해야지 하며 고집을 부리다가 연속으로 한 30초간 계속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안 되겠다는 듯 이렇게 기침 감기를 질질 끄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며 마지못해 그에게 동의했다. 어머니가 물약 2병을 다 마신 후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는 푹 주무세요라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나가는 길에 그의 연립주택 담벼락에 함부로 버려져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띄었다. 그는 눈살을 한번 찌푸리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웃으로부터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가 오늘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가서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이외에는. 그의 앞을 차도가 가로막고 있었고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차도로 뛰어들었고 계속 똑바로 달렸다. 차도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 갑자기 그의 오른쪽 엉덩이와 대퇴부 부근에 뭔가가 퍽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몸이 위로 붕 솟구쳐 올랐다. 그의 눈에 처음에는 파란 하늘과 간간히 떠있는 흰 구름이, 다음에는 지나가는 차와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새카만 아스팔트 바닥이 차례로 보였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던 그녀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절대. 절대. 흐트러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고 그녀는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차의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거칠게 밟았다. 속도를 올렸다. 신호마저 위반해가며 그녀는 미친 듯 차를 몰았다. 1초라도 서둘러야 했다. 아이 아빠에게 매달려서 통사정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다. 매달려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아이 생각을 떠올리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가엾고 슬프고 서러운 마음이 뒤섞이면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다. 급기야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쾅 소리와 함께 뭔가가 차에 부딪히는 충격이 느껴졌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그녀는 뿌연 시야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애쓰며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충격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제법 떨어진 곳에서 차가 정지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가 병상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상이었다. 그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친척들에 의해 장례마저 끝나 있었다.
그가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친척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화장을 결정해버렸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 또한 이미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정신이 든 후 그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그의 집 담벼락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간 것이 화재의 원인이었다. 이웃에서 바로 화재 신고를 했지만 골목 여기저기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서 소방차가 간신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번질 만큼 번져 있었다. 불이 한참 타오르는 동안에도 정량보다 좀 많은 양의 기침약을 복용한 어머니는 약에 취한 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대피한 이웃들은 평소처럼 그 시각에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입을 꽉 다물고 음식물 섭취를 거부했다. 의료진이 코에 튜브를 꽂아서 음식물을 투여했고 링거로 영양제를 집어넣었다. 심한 전신 부상으로 인해 그는 아직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조금만 통제를 가해도 저항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의료진은 그에게 강제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는 코에 튜브를 꽂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구속되었다. 신호 위반, 과속, 그리고 사고 후 뺑소니. 이것이 구속 사유였다. 처음 낸 사고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참작되어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상황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그녀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비서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다. 이제 다른 이유까지 추가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아이를 전과자의 자식으로 만들 셈입니까? 당신이 여기 이러고 있는 동안에 과연 누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을까요? 만일 그 도움이 없다면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돼요? 아직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과연 아이를 제대로 기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또 한 가지. 당신이 저지른 사고를 누가 수습해주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요? 이제 그녀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입구에 기다리고 있던 비서와 어떤 사람들이 그녀를 납치하듯 차에 태워서 어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종이를 한 장 펼쳤다. 맨 위에 각서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로 어떤 문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맨 밑에 적힌 그녀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으라며 그들이 인주를 내밀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은 그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 어떤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고 느꼈는지 비서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서 인주 묻은 엄지손가락을 종이 위에 신경질적으로 찍어 눌렀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통장과 도장이 떨어졌다. 이거면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테니 이제 아이 찾을 생각, 아니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아직 젊으니까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 받고 각서에 지장까지 찍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비서의 말이 끝나자 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의 칸막이 뒤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다. 그 사람은 이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부상은 조금씩 나아져 갔지만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살아갈 의욕은 물론 삶을 포기할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식물도 아닌 마치 생명이 희미하게 얼어있는 광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몇 차례의 수술이 잘 끝나고 뼈가 붓고 신체의 이런저런 조직들이
제 기능을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재활 치료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광물과 다름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을 거의 놓은 채 무턱대고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내려다보니 다리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우두커니 서서 흐르는 강물을 한동안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기 시작했다. 양쪽 신발을 다 벗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끼익 하는 급정차 소리와 쾅 하는 충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달리던 차가 차도와 인도 사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서 있었다.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장면이 돌연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건, 만나보아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 문득 그 사람만 잠깐 보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이대로 그냥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었다.